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모듈의 C, 서비스 운영 전략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A, B, C라고 SMAT가 구성되어 있다면 A는 스킬적인 부분, B는 그 스킬적인 부분이 어떠한 프로세스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C는 그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에서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게 A였고요. 인사를 잘하는 거가 어떤 프로세스 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서비스 C에서는 인사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는 거여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오는 게 스마트 모듈 C 서비스 운영 전략인 거고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한 파트 한 파트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짚어보는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듈은요, 총 C는 5개 챕터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론, 파트 2에서는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및 품질 관리, 파트 3에서는 서비스 공급 및 수요 관리, 파트 4에서는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 전략으로 이렇게 5개 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서비스 산업 개론이라는 부분을 같이 짚어볼게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무엇이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는 게 파트 1의 서비스 산업 개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요. 그러면 챕터 1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 서비스라는 건 뭐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파트 B에서도 같이 이야기했지만 서비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산업이 현재 우리 지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에 대한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제조업의 한계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이 진짜 좋아요. 우리 막 노트북을 샀어요. 노트북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핸드폰 노트북이에요. 그럼 또 사나요? 안 사죠. 그럼 다음번 구매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이 고장이 났을 때 다음번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성능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얘기하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도 AS가 점점 더 잘 되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구입이 안 되겠죠? 추가 구입에 대한 구매력이 한계가 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멈춰버린다는 구매력의 문제점. 두 번째는 경쟁의 심화라고 해서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노트북이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는요, 그 회사만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들이 다 노트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경제 점점 뭐가 돼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세 번째, 마진의 감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는요, 고객은 어떠한 걸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싼 가격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감을 처음에 혼자 독과점이에요. 그 노트북을. 그러면 100만 원을 불러도 그 회사만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다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100만 원을 부르는데 같은 성능의 노트북을 50만 원에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무엇을 선택해요? 50만 원짜리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가격 경쟁이 서로 제조업하는 회사끼리 증가하게 되면서 점점 가격을 낮추게 돼서 원래 만드는데 노트북을 만드는데 한 50만 원 들었어요. 100만 원짜리를 파시면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마진이 생기는 거지만 50만 원에 팔게 되면 마진이 얻게 돼서 마진에 대한 감소.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소비자가 이제는 너네가 주는 제품이나 제품을 그냥 받아서 구매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내 경험이나 생각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다 해서 고객의 소비자의 입장이 단순히 구매자의 입장이 아니라 상생의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서비스라는 산업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서비스라는 거는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 활동이 시작되는 거를 바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 활동은 사람, 제품, 정보를 투입해서 가공하고 가공된 산출을 사람, 제품, 정보가 있는 게 바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받는 것만을 서비스라고 개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가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을 서비스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의 특징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파트 A에서도 파트 B에서도 얘기 나눴던 겁니다.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형성은 뭐예요? 제품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죠. 노트북, 핸드폰은 만질 수 있는 거지만 서비스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이질성이라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주는 서비스와 B라고 한 사람이 주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미용사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해주는 거와 같고요. B 디자이너가 해주는 거하고 정말 똑같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비분리성이라는 거는요. 서비스가 난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저 머리 시술 해주세요. 와 동시에 서비스가 결과물이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소멸성은 머리를 하고 나요. 커팅을 하고 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서비스 제품은 사라지는 거. 노트북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기본 특성은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무형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거기 괜찮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무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불만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전 활동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이질성, 서로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같은 경우 통해서 그나마 표준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셔야 되고요. 비분리성, 경험과 동시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소멸성이라는 거 만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